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선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다우가 0.25%, S&P 500 0.67%, 나스닥이 1.14% 오르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상승한 데에는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좀 한몫을 했죠.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길 인터뷰에서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해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투심을 좀 회복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제 경기 연착륙이 올 거란 느낌이 지금 매우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재무장관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경고의 목소리도 좀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이제 JP 모건의 회장 이제 다이먼이 지금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는 있지만 이 환경이 몇 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건 좀 큰 실수다. 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기업 경기가 이제 현재는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뒤에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고 좀 위험하다면서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제닛 옐런의 이런 재무장관의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에 묻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계속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 다가올 이제 FOMC 회의들에서도 여전히 금리 동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은 계속 높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발표되는 CPI랑 PPI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달러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어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오늘 0.5% 가량 하락을 하면서 104 부근까지 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본이 좀 매파적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이제 우에다 총재가 그동안은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왔던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좀 엔화가 강세를 좀 보였고 달러는 이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까지도 대출이 늘고 경제가 살짝 회복하는 이런 흐름에 위안화가 미약하지만은 이제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와 약세에 가세를 했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주고 있는 건 여전히 좀 국제 유가인데 여전히 좀 계속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이제 근데 문제는 유가에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점점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쉐브론이 이제 호주에서 좀 운영하고 있는 이 LNG 플랜트에서 노동자들이 지난 8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14일까지 이제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2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노조 측이랑 이제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부분 파업 중인 쉐브론의 LNG 플랜트는 전 세계 LNG 공급량의 5%에서 7%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국제 유가처럼 이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뭐 제닛 앨런, 제이미 다이먼 서로 의견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 이제 영향을 오늘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게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나스닥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거의 10분의 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쪽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봐야죠. 테슬라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는 이제 테슬라의 영향도 좀 있었죠. 이제 테슬라가 오늘 10% 이상 폭등을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이제 보유해서 이제 매수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이제 목표가도 $250에서 $400까지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도도라는 슈퍼컴퓨터가 테슬라 평가 가치 5천억 달러를 좀 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AI 사업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이제 스페이스X 이제 우주항공사 등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AI 생성형 기술이나 이제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향후에 이제 좀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도 한번 봐야겠어요. 이 메타도 오늘 3% 넘게 올랐었는데, 오픈 AI의 챗 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새로운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에 온 힘을 좀 쏟아붓고 있다라고 합니다. 메타는 현재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이 LLM, 나마라는 기술을 좀 개발하는 상황이고, 오픈 AI의 이제 챗 GPT-4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는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이제 AI 칩, 이 H100을 개당 5천만 원 넘는 이 H100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AI 칩이 모두 라말 기술 상향에 좀 쓰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7월에 공개했던 이제 라마2를 내년까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애플은 뭐 중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도 있고요. 오늘 발표되는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 이제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규제를 하면서 애플이 하방 압력을 그동안 좀 받아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애플 아이폰 시장의 2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이제 뺀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5 시리즈를 발표한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예약 판매 비중을 이런 반응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보다 이 규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관건은 화웨이가 또 얼마나 잘 팔릴지를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퀄컴이 오늘 4% 가까이 3.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퀄컴이 이제 아이폰용 모뎀 칩을 3년을 더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애플이 2019년부터 모뎀 칩을 자체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그러면서 애플 의존도가 높은 이 퀄컴의 손실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오늘 좀 해소가 되면서 3.9% 상승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이제 10%가량 이렇게 올라간 게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줄까 좀 봐야 되는데 최근까지는 거의 동행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이제 동행을 안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심리적 지지선을 지금 깨고 내려가 있어가지고 오늘 과연 따라서 반등을 해줄 건가.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으로 좀 갈까요? 그쪽 보니까 말이죠. 달러로 봤을 때 25,000 초반까지 밀렸네요. 맞습니다. 뭐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처럼 이제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처럼 이제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파산했던 이 FTX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들이 청산되면서 시장이 풀릴 거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 파산 법원에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이제 FTX가 보유한 이 암호화폐에 대해 청산 계획 승인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 규모만 무려 34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4조 5천억이 넘고요. 이게 만약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주 1억 달러의 암호화폐가 시장에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2억 달러까지 청산이 될 것 같고요. 즉 최대 이제 34주 동안은 이제 큰 매수세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계속 하락 국면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부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FTX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가 시장이 풀린다라고 할지라도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의견도 좀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3,300만 원 부근을 이탈하는지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거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3,300만 원에서 3,400만 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을 거로 봤는데, 여전히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나와주는지, 투심이 어떻게 나와주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좀 판단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300만 원 구간을 딛고 올라와줄 때까지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좀 피하자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분위기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지선 근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과연 어디로 튈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상자산 쪽으로 말이죠. 그쪽에 규제가 좀 생기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인도에서 열렸던 이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서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좀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매년 이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이런 관할권의 정보를 좀 이제 국가들끼리 상호 교환할 예정이고, 뭐 여기에는 투명한 조세를 위해서 이런 정보 교환을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련해서도 금융안전위원회의 권고를 좀 지지하기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각국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계속 좋지 않은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SEC에서는 이제 리플 분쟁 관련해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이제 법원에서는 리플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리플의 손을 일부 좀 들어줬었는데, 이에 대해서 SEC가 어떤 내용을 들고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SEC 측은 이번 항소에 대해 좀 자신 있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법적 분쟁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아침부터 자료 준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